특히나 대법관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대법관들 만행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권호영 변호사님 워낙 많이 아시는데 우리 윌커슨 박사님은 또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박사는 아니고 예, 박사 과정입니다. 아, 예. 박사 수료했고.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윌컨 선생님, 네. 저 할까요? 예. 네. 저는 2010년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교가 관계돼 가지고 그 학교에 갔다가 교수한테 붙잡혀 갖고 그 박사 과정을 다시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 사회로 부정에 대해서 그거를 밝혀달라고 연락이 와서 구리 선관위에 그러니까 가서 이봉규 TV, 공병호 TV, 바실리아 TV를 다 전화를 해가지고 글로 모이라고 해갖고 가서 그걸 밝혀냈고 그 다음날 밝혀냈고 지금 그거 밝히면서 이제 이제까지 왔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 10월 28일 날 이제 대법원 그 1호 법정에서 그 인천 연수울 그 작년 4.15 총선 그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그 대법관 그 재판부에 발표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과연 이번 선거가 왜 법적으로 무효인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이튿날 10월 29일 날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오산시 선거구 거기는 우리 원고가 전 합참의장이셨고 해군 제독이신 최윤희 전 총장님이 원고시고 상대는 안민석 의원 이 선거무효 소송에 검증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가인홀이라고 새로 아주 멋지게 지은 법원에 이제 대강당에서 이제 그 검증기일이 있었는데 그날 결국은 이제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원고 본인하고 또 우리 모든 대리인들이 보이콧하고 이제 퇴장하는 그런 아주 상황이 있었고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설명 부탁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 안 보셨으니까 그다음 이제 넘기면 일단 지난번 그 6.28 검증기일이 있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 이제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그날 검증기일을 진행하고 또 그 검증 조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원고 대리인들이 그 대법원 재판부에다가 이의 신청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게 주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일단 검증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검표라고 해가지고 투표지 갖다 놓고 새로 씌워보기도 하고 또 투표지 뭐 이게 위조 투표지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 건데 그날 검증기일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는 거. 왜냐면 이게 선거라는 거는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그리고 대표자를 뽑는 건데 그럼 국민 전체가 뭐 관심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하고 모든 국민들이 관계되는 그런 중요한 그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안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원고 대리인들 사진 촬영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기일 진행 후에 법원에서 만약 검증 조서 작성을 위해서 법원 거기 직원 법원
이제 사무관하고 거기 실무관이 이제 사진 촬영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사진을 이제 나중에 뭐 대부분 삭제했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조서에 올라간 사진은 말하자면 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라 이 뭔가 동영상을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렇게 쭉 한 뭐 10개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보는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그냥 인물 사진을 그냥 한 5장, 6장을 쫙 나열해가지고 실어놓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서 작성이 매우 좀 뭔가 특이하기도 할 뿐더러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유무협표 판정, 그거는 이제 검증기일 6월 28일 날 그 자리에서 대법관 세 분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그 판정이 객관성이 없었다는 거죠. 뭐 법률에 있다든지 아니면 규정에 있다든지 이거에 아니라 같은 투표지를 넣고 대부분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데도 다 거의 유효표 처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일단 위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 기표인이 뭔가 맞지 않는 기표인인데 그걸 얘기하는데도 그걸 다 유효표 처리하는 거고, 또 심지어 뭐 투표관리관이 뭔가 위조되는 정황이 있는 그 우리가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유효표 처리하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무효표 처리는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기준이 이제 정확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제대로 무효표 처리했다면 이미 아마 선거 무효가 될 상황은 훨씬 지나는 그런 정도 현장에 그 증거물들이 있는데도 대법관들이 어떤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해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배춧잎 투표지라고 우리 아주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투표지, 그 사전 투표지인데 QR코드가 있는 사전 투표지인데 그 아랫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를 인쇄한 듯한 그런 그 인쇄 내용이 겹쳐가지고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녹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다. 이건 틀림없이 가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사진 촬영도 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이미 한번 봉인을 해서 이제 봉인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진 촬영을 결국 포기하고 법원에 이제 증거물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증거물을 촬영하라고 해서 가봤더니 봉인이 풀려 있다는 거죠. 봉인이 풀려 있으니까 이거는 왜 봉인을 했다고 하고 봉인을 또 임의로 그렇게 해제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그러니까 검증 당시 사진인 것 같아요. 검증 당시 보면 분명히 저기 봉인이 돼 있는 봉투인데, 그럼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못 했거든요. 배춧잎 투표지를. 잠깐만, 저기 봉인이 돼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저기 도장 찍혀 있잖아요. 아, 봉투 안에 그냥 투표지를. 제일 왼쪽이네, 사진. 예, 맨 왼쪽에. 조금 보면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분, 뭐 대법관도 계실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봉인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아마 이미 봉인했기는 사진 못 찍는다, 이래서 못 찍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물인데, 근데 나중에 이거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또 우리 이동환 예, 이동환 변호사 두 그리고 분이 맞아, 같이 가셨잖아, 그죠? 갔더니 이렇게 봉인이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봉인이 됐다 하면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열려 있는데 이제 일부 우리가 참관했던 분들은 이거는 가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비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봉인을 했다고 해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제 봉인을 풀었냐? 그리고 오른쪽 이제 이게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진을 우리가 찍을 수가 없었거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원고 대리인 사진 다 찍었을 텐데 이 사진을 한 사람도 우리가 못 가졌거든요. 이 원본 사진. 근데 또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뭔가 석연치가 않다. 뭐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정확한 과정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가 석연치 않다, 이런 과정이. 그래서 법원에다가
투명치 않은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이슈가 그때 우리가 검증 과정에서 관내 사전 투표지가 300표가 실제로 그 선관위원회 결과 발표보다 더 많이 이제 네. 카운트 됐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선관위 쪽에 더 심각하게, 물론 우리도 이거는 뭐 많은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지만 일단 명백하게 숫자적으로 300표가 늘은 건 이거는 명백한 부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선거 무효로 해야 된다는 중요한 논거거든요. 근데 선관위 쪽에서는 본인들이 법원에서 이제 잘못 씌워가지고 개수를 잘못해가지고 300표가 늘어난 거니까 이거는 법원의 책임을 져라. 법원에서 이걸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300표 이거 잘못됐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하라. 그러면 이제 재검증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온 거거든요. 재검증하는데 그럼 우리도 좋다. 우리도 관내 사전 투표지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봉인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그 전체 다 재검증하자. 이번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울도 가져가고 우리가 루페 뭐 이런 것도 가져가고 또 뭐 이렇게 측정 도구를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들 다 대동해가지고 가겠다. 현미경도 가져가서 현장에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조건으로 재검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이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잔뜩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정작 대법원에서는 이제 재검증 안 하겠다. 안 하고 그냥 그거 있는 대로 한번 피고 측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판단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한편은 300표 가지고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거 대법원에서 이거 뭔가 막 이대로 기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300표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계된 전체 표가 몇 표였어요? 한 4만 만 몇천 표요. 만 몇천 표에 예, 400표. 300표. 그러면 0.4% 예. 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 표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쵸. 선거라는 거는. 그리고 예. 적은 거는 어디 가서 잊어버렸다 하지만 많은 거는 집어넣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예. 분명히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표지 전체가 뭉태기로 다 그냥 새로 만들어 투입된 거라서 이 300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조작된 숫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저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뻣뻣한 그러니까 음. 투표를 했으면 접어가지고 그다음에 캄에다 넣는 건데 접지도 않은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프린트해갖고 잘라가지고 그냥 갖고 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것이 만약에 한국에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저기에 중공에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경우에 칼 비행기 통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왔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표들이요. 그러니까 미국에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한국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이 투표하고 중국인이 개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해서 한국으로 볼 때는 주적인데 주적이 투표를 갖다가 마음대로 개표를 했다. 그 얘기는 이 나라를 뒤집어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가 왜 무효인지 약간 이제 법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고 선거에 관해서 모든 규율을 하는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이제 선거 무효가 되려면 일단 법이나 규정에 위반이 되고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야 선거 무효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령 위반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투표지가 정규가 아니다. 정규라는 거는 정말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준비돼 가지고 투표되고 절차에 따라서 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정규 투표지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151.6항에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경우 그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일련 번호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투표지를 만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돼 있는데 이번 투표 사전 투표지는 QR 코드를 찍었거든요. 그건 막대 모양이 아니고 사각형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그게 음. 사각형이라만 보면은 음. 자꾸만 2차원 막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원래 막대 모양의 그러니까 바코드는 그 밑에 그 바에 해당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다 다 있어요.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QR 코드는 그게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QR 코드를 읽어가지고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executable 파일처럼, 그러니까 실행 파일처럼 해가지고 무슨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QR 코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미국 선거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사람들도 얘기했고, 심지어는 바코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사님은 IT 전문가시니까 예. 그리고 변호사님 잠깐 이제 중간에 제 말을 좀 끊으면 죄송한데요. 오늘 이게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대 야권의 경선의 기록적 투표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리거든요. 저는 이 뉴스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게 또 모바일 투표입니다. 지금 모바일 투표가 과연 이게 딱 박사님 방금 제가 이 뉴스를 딱 말씀드리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모바일 투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LTE 시스템 자체는 OFDM이기 때문에 전에 쓰던 CDMA하고 다릅니다. CDMA는 군용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보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도청도 되고 복제도 되고 이게 다 돼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도대체 근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투표하러 와서 사람이 이래도 있고 얼굴이라도 맞춰보고 주민등록증하고 대조해보고 이것저것 다 대조해보는데 그거 없이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님, 네.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오늘부터 미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네네. 또 집회도 많이 풀어주고 또 뭐 저기 또 영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24시 예, 좀 풀어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하는 순간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확진자 수가 획기적으로 뭐 100명 이하로 줄었다. 이러면 저는 이해를 가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도 않고 1000명, 200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분히 이게 내년에 상부 대선에서 분명히 얘들이 또 코로나 확진자 수 높이가 또 이슈를 걸어서 또 모바일 투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 명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확진자 명수가 문제가 아닌 얘기가 뭐냐면 몇 명을 샘플 검사해가지고 몇 명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이하일 때도 퍼센트가 그 퍼센트와 1000명이 돼도 퍼센트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전혀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그냥 그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이게 일부러 조작해갖고 사람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비대면으로 이제 전부 다 그 선거를 하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우편 투표 예. 숫자 늘리자 그러고 그거는 지금 문제가 벌써 심각합니다. 벌써 과기부를 통해서 예.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또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그냥 어제 오늘이 아니라 김대중이 그 노무현을 당선시킬 때부터 그때부터 그 부정을 했던 거예요. 노무현이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 의혹이 있다. 이렇게. 그 의혹이 있죠. 예, 의혹으로. 그 의혹이 있는데 네. 그 말을 네. 선관위 노조위원장 했던 사람이 네. 노무현 때부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전자투표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게 18년 전 얘기인데 2002년 얘기인데 그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조금 전일지도 몰라요. 그때 베네수엘라 부정할 때 동시에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때 뒤집었어요. 그때 공산주의로 뒤집었고 공산주의를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꾸자고 하는데 젊은 애들이 그냥 공돈으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안 바꾸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이승만 박사가 공산주의가 안 되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해서 그 어느 것을 성취하고 돈을 버는 그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모든 사회를 마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을 외치고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공산주의화되는데 왜 공산주의가 하향 평준화하면서도 그 정치인들이 그걸 매력을 느끼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국민은 하향 평준화해서 노예를 만들지만 공산주의의 전술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전 세계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라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필요죠.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념이 틀리면 부모 자식까지도 죽여라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일당 독재하는 공산당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귀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영이 그것의 매력을 드리는 건데 원래 칼 막스가 173년 전에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그때 왜 그거를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자신은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가 있냐면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그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정권을 잡아갖고 자기가 휘두르고 싶어서 그걸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정권만 쟁취하면 돼 하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게 완성이 될 거지만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복음이 제대로 나타난 나라가 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대로 전달이 돼서 미국까지 왔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이 왜 그렇게 됐냐면 복음에서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은 영적 최전방인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오판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시 선교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영적 전쟁이 제대로 되는 거고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그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제가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이제 일당 독재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당 독재가 계속 유지되려면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그리고 또 아까 공산주의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그렇죠. 부모라도 그냥 예. 그 소시오패스. 예. 소시오패스죠. 요즘 소시오패스로 예. 유명한 그 누구가 있죠, 그죠? 예. 예. 아, 진짜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LC가 있죠. 예. 예. 변호사님은 내년 대선 아까 제가 그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풀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몇 년간 우리가 경험한 게 지금은 뭔가 이렇게 법이 있어도 그걸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를 하고 어쨌든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다음에 모든 그 체계 심지어 뭐 통계조차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하고 또 재정 쓰는 것도 편파적으로 쓰고 뭐 공정해야 될 법관 임명도 자기 편 그리고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 임명도 자기 편 이렇게 아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대통령 선거도 이게 분명히 어쨌든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부정선거에 의해서 거의 뭐 180석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법이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가 뭐 공정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또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난 일들의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뭔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옳은 소리를 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쨌든 국민 다수 정직한 분들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저 거짓된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산에서의 일들을 많이 이제 알거든요. 근데 오산에서 일들을 하는데 그 진짜 대법관들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짜 변호사님 그러면 사실 시간도 많이 됐고 네, 시간이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네. 이제 이걸 조금 넘어가지 뭐 이런 짧게 넘어가시죠. 쟁점은 있는데 이거는 요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 이제 이거 그래 요거 보면 되겠다. 바코드하고 막 뭐 QR 코드는 생긴 게 어떻게 여기 특히 민경욱 의원 지역구에 보면 관내사전 이제 여러분 다들 들어가지 아실 거예요. 네. 관내사전은 이제 우편 봉투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지는 거고 관내사전은 실제로 자기 사는 동사무소 가서 하는데 이제 다 사전에 며칠 전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인구수가 전혀 달라요. 여기는 11,000명이나 되고 4,400명이 일단 통계 발표가 그렇게 되는데 세 사람이 아주 소수점까지 득표율이 똑같아요. 이건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거는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이 어떤 사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완전히 조작의 증거인 거거든요. 당일 투표는 이제 서로 간 다르고 오히려 민경욱 그 후보가 더 이겼는데 정의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놓게 된 이것도 하나의 증거지만 세 개가 이렇게 짜맞춘 거는 이거 맞춰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짜맞춰진 거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다들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맞다, 이 맞다 하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통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수억 분의 1. 그냥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로 처음 한 번 일어난 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었으면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류기 시스템 자체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것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완전히 그 주범이라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시스템이 갖고 있었으니까 갖고 있었던 시스템을 실제로 구리 선관위에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밝혀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자일린스 칩, FPGA 칩. FPGA 칩하고 화면 떼어놨어요. FPGA하고 그다음에 그 자일린스 칩. 그러니까 FPGA가 자일린스 칩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암칩. 암칩이 있는데 그 암칩 자체는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2개씩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랩탑은 하나 쓰는데 이거는 2개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칩이 뭐냐면 그러니까 멀티 유저 시스템 그러니까 그 아이디가 여러 개 있는 걸로 해갖고 루트 아이디까지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바깥에 꽂아지는 USB를 통해서 딱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장치를 그런 슈퍼 패스워드 없이 그냥 바이패스 돼갖고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깥에 뒤에 열어놨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런 엉터리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요거는 이제 많이 공개된 건 아닌데 이거 이제 그 투표할 때 우리가 동별로 투표소가 있거든, 사전 투표는. 근데 동별로 민경욱, 이정미 두 사람 표가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2개 합치면 정의령 표가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사전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별로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거는 또 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놨다는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정의당 후보거든요. 이렇게 요 2개 합치면 8.7 뭐죠? 7.4요. 7.7 여기는 2개 합치면 거의 10.2 요건 똑같죠, 그죠? 여기 요 두 사람 합치면 그러니까 표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아까 이제 네. 그 슈퍼컴퓨터의 그 칩 미리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표를 때려 붓고 이런 짓들을 지금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쭉 경험한 근데 걸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사전 투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 투표가 아예 없었다면 그런 그 빅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걸 예상을 하냐면 이제 고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전 투표를 미리 깨놨으면 미리 발표를 했으면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 투표를 다 미리 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5시까지 할 때 한 밤 11시인가 12시서부터 이게 교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다 하고 졸린 사람들은 가고 나머지가 조금씩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참을 먹여갖고 졸리게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끝에 가서
끝에 가서 갑자기 다 조작을 시키는 거예요. 미국과 똑같네. 그러면 미국의 똑같은 이유가 뭐냐? 한국에서 배워가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네.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어차피 이제 이거는 그동안 많이 보여드린 건데 네. 오산시 이제 보이콧 네. 하던 상황하고 네. 아까 방금 윌커슨 선생님 얘기하시던 이 얘기 이게 오산시 투표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갔더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네? 접어놓은 거지. 네. 네. 근데 저번에 한 번 봤으니까. 네. 근데 접혀 있는 게 저는 이게 이제 더 이상한 게 백향이 똑같은 부위에 다 접혀 있어요. 그게 뭔지 네, 아세요? 네. 그게 요즘에 네. 유행하는 AI라는 거 있죠. 네. Artificial 어. Intelligence.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응, 사람이면 인공지능을 뛰어나가는 머리인데 응, 인공지능 정도로 낮춰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향평준화돼 해갖고. 응. 그래가지고 하나 가르쳐 주니까 러닝 된 거야. 그 딥러닝처럼. 하나 배웠어. 그러니까 얼른 접어. 그 다음에 또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따라해요. 완전히 딥러닝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보면 이건 뭐 더 웃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뭐 이렇게도 접고 저렇게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저렇게 정확하게 접냐고. 이렇게 접어놓고 어떤 응. 거는 또 다 백장이 응. 한 번 가로로 접고 한 번은 세로로 접고 이렇게 자국이 두 개가 나게 그거 어떻게 백장에 그러냐고. 십자 모양의 자국이 아니 몽땅이 그 100장씩 완전히, 그렇게 네. 접어서 쌓아놓기도 힘들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예. 변호사님, 네. 저기 박사님, 예. 저렇게 쟤들이 이번에는 적어놨다는 것은 결국 아킬레스 건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어, 않겠어요? 완전히 그렇죠. 걸린 자기네들이 함정을 팠는데 자기네들이 빠진 게 그렇죠. 예. 왜냐면 이거 분명히 법원에 보관을 해놨는데 예. 그동안에 다른 지역구는 접힌 게 없었거든요. 거의 다 없었어요. 한 98, 9%뭐 거의 몇 장밖에 접은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거의 다 한 50%, 60% 까지 이렇게 접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법원에 있는 네. 투표지를 손을 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네. 그동안 말씀하셨던 네. 게 인천 연수 예. 그리고 울산 예. 그러니까 양산. 양산이죠 예. 양산 그리고 영등포 예. 을 수만 장이 예. 이제 수십만 장 예. 되겠네 예. 다 신권다발처럼 예. 빠져있단 예.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슈를 자꾸 하니까 예. 이제 접어놓은 이제는 거예요. 이것도 예. 예, 다 다량으로 그럼 결국 쟤들이 실토한 거 아닙니까? 손을 댄 거예요, 손을. 그리고 아니 이게 어.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은 아니 어. 실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자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100명 단위로 똑같은 자리에다 똑같이 접냐 이 말이야. 그렇지. 예. 그 얘기는 그렇지. 누군가가 한꺼번에 한 네. 사람이 접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기계로 접지 않았겠습니까? 기계로 접을 수도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예. 자꾸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거 복원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빳빳한 거는 이게 종이가 복원된다 그래. 이거는 복원이 안 됐어. 아니, 그러면 스스로 종이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접혔다가 스스로 펴지는 예, 예. 종이가 있다는데 예. 전 세계에 그런 종이는 한 장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발명했으면요 예. 굉장한 그 가치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느낄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예. 원호영 변호사님께서 음. 그 빳빳한 4.15 4.15 때 네. 그 인천 연수에 개표할 때 네. 영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는 분명히 접혀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접혀 있고 모양도 막 네. 구겨 있고 막 이런 근데 거. 그게 어떻게 재검표할 때는 그런 적이 한 개도 없네. 그런 투표. 그리고 여기서 접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새 예. 투표지들을 갖다가 대량 갖다 투입해 놓은 형상이거든요. 한 접어놔도- 50%밖에 안 접었네. 예? 한 50%밖에 안 접었네. 아니 접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그 투표할 그러니까 때 종이를 접은 거 바꿔치기 하는 거야. 종이하고는 종이 질 자체가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새 들어서 종이들이고. 음. 예. 2번이 잔뜩 있어요. 2번 거 다 빼버리고 음. 그만큼을 1번으로 찍어가지고 다시 그냥 바꿔치는 거죠. 예. 예, 새로 다 새로 이렇게 제작해 바꿔치기 한 거 그냥 스와핑,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나쁜 짓으로 네. 스와핑도 하거든요. 종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예, 이거는 당일 투표지들인데 이것도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이걸 조작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거 보면 누가 아, 너 일률적이네 완전히. 예, 일률적이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투표지는. 실제로. 저게 그 네. 1년 번호 있는 거 뜯는 거잖아요. 맞아, 이건 당일 투표지. 1년 번호 네. 부분을 뜯는 건데 저렇게 네. 일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뜯는데 저렇게 일률적으로 뜯지? 예. 이제 요거는 가지런하지는 않잖아. 그죠? 전에는 막 완전히 예. 신건다발처럼 네. 각이 져가지고 근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해도 음. 아무리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래서, 예. 아, 어쨌든 저게 예. 저놈들이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것은 이번에 예. 제가 볼 때는 딱 나오네요. 본인들 스스로 이제 해명이 안 돼. 왜 이쪽은 빳빳하고 예. 이쪽은 한 50, 60% 접어놨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졌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몽땅 저기 밝혀내면 네. 몽땅 다 뒤집어 보면 아. 진짜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네. 윌커슨 박사님 얘기하는데 그 뭔가 전자적으로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이번에 그 답변을 받아낸 게 있는데 아, 답변 받았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피고 소송 수행자인데 그분이 항상 이제 그 뭐지 전산 장비 이제 분류기 세팅하고 이런 예.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얼굴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현장에서. 성관이 이거- 직원입니까? 예, 성관이 직원이에요. 성관이 직원인데 기술직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항상 와가지고 그때 보니까 영등포에서 이렇게 빈 투표지 한 장을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노트북 컴퓨터에다가 그거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거기다가 네. 접어놓고 이제 시작하던데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근데 그게 이제 유무협표 판정의 기준이 되는 종이래요. 깨끗한 종이를 하나 이제 거기다가 그게 씹어놓고 레퍼런스. 그거에 네.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투표지들이 유무협표 판정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판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분류기에서 일어나냐? 표준 노트북, 샘플이네 결국 그게 예. 우리 공장에서 얘기하는 표준 샘플. 예, 예. 그리고 노트북에서 일어나냐? 그랬더니 네. 노트북에서 이제 판단을 한대요.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트북이 유무협표 판정을 하고 다 카운트를 한대요. 그러면은 예. 노트북이 통신이 되는 거잖아. 통신보다도 이제 네. 그 분류기가 이렇게 이제 스캐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미지가 네, 노트북에 저장이 저장되고. 되면서 예. 거기서 이제 판단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너 1번 표가 몇 장이고 예. 이게 일어나고 또 이게 유효표다 분류가 된다는. 예. 그러면 여지껏 선관위는 자기네들은 수개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 투표지를 가지고 예. 예. 사람이 이제 쉰다고 했는데 예. 그럼 판단은 노트북이 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법관 노릇을 하는 거야. 아, 그죠? 그러니까 재검표할 때 예. 아. 재검표할 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투표할 때. 실제 그 개표할 때. 개표. 예, 네. 그러면 아, 노트북에 있는 거는 알고리즘은 네. 사람이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몇 대면 뭐 몇 점 이런 거 얼마든지 다 할 만들고요.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네.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그 화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여기서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거기에 안 들어가고 이쪽 분리기 자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정상적인 동작을 맨 처음에 하게끔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안 하는 디폴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랩탑에 와이파이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USB 뒤에 꽂을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선 해서 깔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런 그 무선 장치를 기계 전체 속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계 속에는 까보지를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다 그 조작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계속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은 전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분류기라고 그랬는데 예. 그 네. 분류기가 단순 분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가 정확한 얘가 부여 케이스예요. 부여 케이스는 실제로 180대 100으로 거꾸로 진 사람이 180표를 갖고 네. 이긴 사람이 100표를 갖고 거꾸로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 다른 선관위 그 개표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무시를 했었는데 전북에 있는 그 개표장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더불당 후보가 스캔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정진석. 정진 2번 를 갖고 있는 분이 너무 유망한 사람이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키니까 디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자일랭스 FPGA를 바깥으로 빼냈느냐?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프로그램이 그 속에 디폴트로 깔려 있다가 바꿔치기 당하고 그 FPGA라는 그것은 프로그래머로 하드웨어가 바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해킹해서 바꿔놓고 만약에 걸리면 리셋을 시켜서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것 때문에 네. 제가 구리선관위에서 이슈를 들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연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이봉규 TV에 가서 니네들 이렇게 시연할 거지 하고 다 발표를 했어요. 이봉규 TV에 가서도 있고 제 그러니까 벤자민 윌커슨 TV에 전부 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미리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디폴트로 보여준 거야. 그런데 제가 구리선관위 것을 얘기했을 때는 이게 칩 번호가 반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반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저한테 반박을 할까봐 제가 트릭을 쓴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ARM 아키텍처라는 ARM을 강조를 했어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ARM 칩하고 자일랭스 칩에 크레용으로 V자를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전선을 끌어다가 암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름은 노출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칩 번호를 다 알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Z인지 T인지 그게 헷갈린다는데 그거는 핀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기 때문에 보니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머신이라는 거, 통신 채널 자체가 13개나 있고 이게 보통 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제가 IBM 있을 때 D램을 설계했는데 D램 중에서도 인베디드 D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베디드 D램이라는 거는 그 CPU하고 D램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계하던 사람이거든요. 인베디드 D램을요. 그것이 그 암 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고기능 칩이라는. 근데 너무 많이 팔기 때문에 싸요. 10,000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 갖고 뭘 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회로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밝혀냈던 거죠. 여기 보세요. 이게 분류기인데 이거 워낙 이제 좀 자세하게 보려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찍어서 이 분류기 이제 몸체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투표지 분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류기 뒤에 보면 포트가 이렇게 많아요. 포트라는 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통신 가능하고 USB도 꽂을 수 있고 여러 인터넷도 연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에서 이거 옛날 스타일의 그 USB 코드는 이거는 USB 1이에요. 그리고 USB 2가 있고 USB 3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 1이라고 하면 이거는 10배의 속도예요. 이건 100배의 속도, 이런 1000배의 속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3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근거리 통신을 해서 그 정보가 인터넷을 해 가지고 백도어를 통해서 어디 그러니까 중공까지 가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걸 조작 가능한 없애려면 이런 포트가 여기 붙어 여기에 있으면 안 원래 되잖아요. 원래 포트를 만들면 또 안 되고 이 뚜껑을요 네. 이게 열어놓는 것도 아닌데 열어놓고 이 열어놓는 것도 그냥 스크류만 있으면 열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도 USB가 엉성한 거죠. 뽑으면 무슨 프로그램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번에 대법원에서 재판할 때 네. 선관위 측에서 요청하는 게 어. 구리 선관위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거 그거 사용하게 해달라. 내년 대선에서 못 써야 된다. 뭐 이런 이거 얘기를 기계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있잖아요. 다른 기계도 많은데. 지금 네. 원래 그 제가 미국 들어갔다 급하게 한국에 나왔을 때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 그 기술자를 불렀어요. 근데 QR 코드하고 한 사람하고 저는 대기자 명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산장치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두 표가 그냥 한 구역이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갈 때 변호사도 못 들어오게 다가 변호사 한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 변호사가 저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별로 바깥에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한 틀 시스템이 있고 미르 시스템이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네. 한 틀은 노무현 때 쓰고 지금 요번에 문재인 때 쓰고 두 번 썼고요. 그 다음에 미르 시스템은 이명박 때 썼고 박근혜 때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르 시스템은 혹시 정상인 회로가 정상인 그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팔아서 외국에 부정했다는 소리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갖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느 분을 그러니까 어느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를 연결을 해서 그 회사 사장이 그러면 검증해봐라 이상 없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럿이 검증을 하기로 됐었어요. 그런데 검증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안 하겠다고 딱 뒤집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본다고 하면 못 하겠다. 그 얘기는 부정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부정을 안 한 사람 같으면 저렇게 이 부정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아닌 것을 밝혀줄 기회구나. 내가 그 누명을 쓰고 있는 거를 벗겨줄 기회구나 하고 저를 고맙다고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하면 안 돼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는 완전히 자기도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한틀 미래 선관위 다 공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관위 장들이 다 법관이니까 대법관도 다 공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류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노트북, LG 그램 노트북이 상당히 좋은 고가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노트북이고, 요 오른쪽이 분류기인데, 이제 그 직원 얘기로는 이제 여기 투표지를 한 장, 여기 이제 여기 스캐닝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스캐너를 하면 여기다 이제 등록이 되더라고. 근데 난 그때 옆에서 보면서 놀란 게, 원래 흑백 투표지인데 위에 이제 관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인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서 도장을 여기 쑥 가져가고 척 붙이니까 흑백이 컬러 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 노트북 마음대로 안에서 조작을 하는 노트북 거야. 안에서 뭐든지 다 이미지 일어나는 거야. 파일을 조작해서 저장을 예, 하는 이미지 도장이고 뭐고 다 이 안에서 다 그러면 갖다 붙여. 레퍼런스가 없는 거야. 네? 실물은 흑백인데 네. 그게 둔갑해서 컬러로 이미지화된다. 아니 예. 이제 도장은 이제 흑백으로 이제 인쇄된 원래 사전 그렇죠. 당일 투표는 당일 투표는 흑백 흑백입니다. 1도 예. 인쇄거든요. 예. 그 관인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예. 위에 큰 관인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어디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탁 하니까 여기 관인이 그 컬러 관인이 착 갖다 붙는 빨간색으로? 거예요. 예,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서 아. 투표식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판단도 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게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표 숫자도 다 씌는데 이미지는 이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 있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얼마든지 수도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 사실 대한민국 선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 현재 어. 우리가 개표를 하면은 전부 다 저기 노트북에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잖아요. 예, 투표지 한 장 한 장 다 스캔 예, 떠가지고 예. 그럼 그걸로 그것도 나중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표를 바뀔 맞춰서 수가 하는 있는 거는 거죠. 그건 예, 뭐. 더구나 QR코드를 쓰니까 어. QR코드 그거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실제 투표지는 다른 걸로 다 바꿔치기 할 수. 근데 이 그렇군요. 원본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지 파일이.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것들을 먹고 이번에 오산시에서 이제 그걸 본인한테 증언을 들었거든요. 이 노트. 증언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성관이 어. 직원한테 내가 예, 그 기술직 직원한테 예. 그러니까 유무역표 판정을 이해한 여기 노트북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수개표 한다 그랬는데 수개표 해야 뭐가 이게 진짜인지 표가 진짜인지 뭐 예. 기표인이 이상한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여기 너 컴퓨터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수개표 한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예, 그게 이게 무슨 수개표예요. 나중에 이 뭉치 가지고 몇 뭉치냐 이거 시잖아요. 예. 그럼 뭐 가짜 뭉치도 막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뭘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걸 검증하자 그랬는데도 뭐 검증을 안 하잖아. 안 하고 원본 없다 그러고 또 그 선관위에 쓰던 서버도 임대 서버라 그러고 예. 다 반환했다 그러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완전히 그 관악 와. 그리고 이게 선거 결과가 이제 여기 이것도 다 장착된 거거든요. 여기 프린트돼 나와요. 그 개표 상황표라고. 네. 보면 미리 딱 프린트가 숫자가 딱 이제 찍혀가지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직원들이 한 거, 요거 점검해가지고 뭐 새로 고쳐 쓰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안에서 대한민국 선거 결정이 된다니까. 저기서 예. 개표 상황표까지. 네, 개표 상황표 여기서 출력된 이번에 거예요. 개표 상황표 보면은 네. 그 도장이 그냥 도장 먼저 예, 찍고 그냥 이거 예, 그런 것도 나오고 도장이 뭐 이렇게 방향도 네, 방향도 그렇고 뭐 있- 선관위원이 원래는 하나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장이 거의 비슷하고 그냥 인형 다 자동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개표 현장에서 했던 일들은 다 쇼다 그냥. 자동화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자동화. 결과 아까 왜냐면 예. 소수점 아래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런 컴퓨터가 안 하면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야. 이게 이제 굴욕이거든요. 이거 이런 상황에도 아직까지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착해서 그래요. 네. 착해서. 예. 한국 사람들이 예. 그 저기 이주 시대 때부터 그 자국민을 노예로 쓴 나라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착해서 그래요. 아. 왜냐 반기를 들었다가는 아니 정권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왕조가 바뀌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죽는데 막 들고 일어났다가는 바로 죽으니까 그 뭐 지금 말 잘못했다가 모난돌이 더 정만다는 속담대로 근데 거기에 무서워서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성북 그 공성감에서 찍은 건데 이 투표 이번에 여기 뭐 인쇄 이렇게 쭉 나온 거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여기 인쇄 오류 나온 거 이것도 좀 그런 게 보이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게 화질이 그래서 그런데 저기 선 같은 거 가운데 선 같은 거. 예, 이것도 가짜 투표지 같아. 예. 그죠? 모양이 그렇잖아요. 예. 그죠? 이제는 이게 구분이 되시죠, 그죠? 하루 보니까. 왜냐면 이것도 그냥 이게 보면 막 이렇게 다 하면 1000장도 넘어요.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가 현장에 막 떨어 이 개표장이거든요. 성북구 개표장. 그리고 이거 이렇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체를 다 바꿔치워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어? 원래 이 그 전자식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 예. 맨 처음에 유럽도 그걸 했다가 전부 다 유럽에서부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개표로 간 거예요. 수개표로 해도
접어서 넣고 이상 어디 다른 데로 밀실로 빠져나갈까봐 아크릴로 투명한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를 하게 되면 투명한 통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개표로 다 개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아예 사전 투표라는 거를 아니 자기가 뭐 대통령 뽑는데 그날 분명히 놀게 해줬는데 대통령 뽑는 날 놀게 해줬는데 놀면서 뽑으면 되잖아. 왜 그날 또 놀고 다른 날 시간 내가지고 투표하고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투표지- 사기를 예. 치는데 국민까지 동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아예 부정선거를 제대로 없애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전 투표 하지 말아야 되고 우편 투표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자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냥 돈 시듯이 계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표 분류 사람이 해놓고 이거 모아가지고 그냥 주르륵 치는 그런 거라고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거는 기계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전자식이 안 들어가게 되면 사기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기계식으로 한다고 했다면. 예. 이거 투표지 뭐 몇 번 보였지만 이게 어떤 거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찢어지는 것도 있고 기계 분류기 통과하다 보면 그걸 모아놓은 게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일렬 적어. 그러니까 투표지가 상태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모아놓으면 완전히 이렇게 부품하고 부피. 근데 다르죠.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접었다 하고 아주 눈 가리고 완전히 원숭이들이 숨을 때 엉덩이 다 내놓고. 아니요, 원숭이가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똑똑한 것 같죠? 어느 정도로 밀어나냐면 나무에 그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코코넛을 거기 나무 사이즈에 딱 맞는 코코넛을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코코넛을 먹으려고 원숭이 아빠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사람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이걸 빼질 못해요. 그냥 그걸 놓고 팔을 빼면 돼요. 앞발을 빼면 되거든요. 근데 빼지 못하고 그냥 잡혀요. 선관위가 그런 저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저는요. 그리고 내가 요 사진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끼워가지고 옆에 요만큼 기퉁이가 찢어졌어요. 그 투표지 다 보여. 근데 우리 재검표할 때 그런 투표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게 그 4.15 때 개표할 때 예. 나왔던 찢어진 투표. 예, 찢어졌는데 여기 기퉁이가 그렇게 찢어졌는데 뭐 찢어지는데. 가운데 막 테이프 붙여놓은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이렇게 찢어진 거는 한 장 발견을 못했고 현장에 그러니까 재검표할 때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조작이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가리려고 배짱을 부리고 또 그거 접어놓고 바꿔놓고 그런다고 보면 척 보면 그래. 그 너무 참. 근데 한국이 예. 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우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 많이 보여드렸잖아, 그죠? 뭐 이 안에 보면 막 투표 상태가 보이는데 그런 거 하고 오산시에서 이번에 아무리 뭐 가운데 접어놓고 두 번 접어놓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 몰라. 그죠? 너무 정말 눈깔이. 그리고 이제 응? 지금 청관인데 이거를 방에 공사 촬영 이런 상태로 여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산시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수원에서 한 것들 이게 투표지를 아마 이미 건드리고 하면 저렇게 상태가 전혀 다르다고요. 최종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좀 올려보세요. 어디요? 조금 올려보세요. 그거 좀 조금 전으로 가갖고 아까 이 화면 조금 위로요. 어디?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갖고 안 돼요. 요거? 그냥 지나가면서 해야 돼. 근데 잠깐만요. 너무 이게 이 네. 머신이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는 데가 어디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참관인 아니에요? 근데 감시하는. 여기에 어. 그 아, 포트, USB가 포트. 지금 있는 네. 자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음. 가서 USB 요만한 거 슬쩍 꽂아놔도 몰라요. 그렇지 알 수가 없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 네, 예. 핸드폰만 지금 이거 꺼야지. 근데 지금 보통 이게 이 화면은 그러니까 저기 밤에 저녁 때 한 걸 거예요. 새벽에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밤에. 예. 그래서 이때는 부정이 별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제 부정을 일으키냐면 12시 넘어서 교대해갖고 간 다음에 두세 시쯤에 야식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그 야식 먹고 졸리는 상태에서 몇몇이서 그것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겠어요. 예, 똑같이 한 거예요. 미국도 새벽에 갑자기 다 나가라 그러고 예. 그랬습니다. 예, 똑같아요. 제가 아. 말씀드리니까 새벽 5시, 6시, 7시 거의 9시까지 작업이 일어나는데 예. 그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참관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소수의 관계자들만 남아서 전부 투표지를 이제 정리하고 보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리가 안 되는 거나 완전히 마찬가지예요. 엉터리죠. 그래서, 거기다가 예. 저기도 없죠. 예. CCTV도 없죠.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오산 얘기를 말씀드리고, 네.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좀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대법관들이 그 현장에 이제 자기네들은 그 단 위에서 뭔가 장막 뒤에 앉아 계시고, 여기는 투표지는 검사는 저 밑에 하는데 검증하러 나와가지고, 와서 보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우리가 가져가면, 아니 뭐 이거는, 예. 눈이 그렇게 4.0이랍니까? 아니요, 예, 투표지를 안 보고 우리는 이건 위조다, 가짜다, 저 가짜 아니냐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지도 않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다 유효다. 도장이 틀린데도 도장이 동그란 도장이 아니고 막 이상한 도장이면 그 의심을 하는 건데 감정도 안 하고 다 유효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어요. 없는데도 유효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증 절차고 재판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 보이콧 해버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그 우편 투표 없애고 사전 투표 없애고 그것만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누구야 김어준? 그 김대중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김영삼. 네,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둘이서 짜고 법을 다 그러니까 여당을 하면서 이거 법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성관이 하고 대법관이 같은 사람을 시킵니까? 어떻게 이게 갇히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 이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선거관리 자체를 아예 시스템 네. 자체를 잘못된 법원에서 거예요.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을 법원 판사들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나 재판을 법원 보고 하라니까 이게 만약에 무효다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법관들은 명예직이고 판단하는 전문가니까 이제 법관들이 이제 위원장을 하면 잘 하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거의 이거는 이제 부정을 사실은 막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네, 그냥 눈을 제가 이거 아까 화면을 보여드렸거든요. 대법관님한테. 네. 우리가 외면한 거야? 안 본다고. 왜 책임을 안 지려고? 안 본다고 하고 투표지를 안 보고 그 안 책임을 밀실에 안 지려고. 앉아고 보지를 않는 거는 아주 자기네들 비겁한 사람 보면 아마 양심이 찔려가지고 어. 판단을 못 하실 것 나중에 같아요. 자기도 네.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사형당할까봐 겁이 난 거야.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에 정말 무례했지만 이제 대법관님한테 왜 내려와서 보지도 않느냐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래 대법관님이 우리가 나가는데도 뭐 재판을 어떻게 할까요? 뭐 물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와버렸고. 자, 그래서 보이콧이 됐는데요. 네. 자, 그래서 뭐 좀 전에는 예, 음. 황교안 대표님도 면담을 했잖아요. 면담을 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박사님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씩 그분 국민들께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커 선생님 먼저. 예, 밀커 선생님 제가 말씀부터? 네, 먼저. 네, 먼저 하세요. 그럴까요? 제가.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아니, 하여튼 국민들은 요 지금 현재 상황을 아셔야, 저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와,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법 질서하고 모든 체계가 무너져 있구나. 그러니까 헌법 질서, 또 법 질서, 그리고 사법 질서,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 질서가 없는 상태고, 또 윤리 가치 기준도 무너져 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고 속이고, 그리고 속여도 그만이고, 뭐든지 권력과 돈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 그 경선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낙마하셨어요. 계속 이제 당에다가 항의하고 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서 이 부분을 이제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거에 참 감사하고, 국민들은 어쨌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는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야 국민들이 뭔가 옳고 그른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도 국민들이 뭉쳐야 된다. 뭉치고 불이한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뭐 대통령 선거 치르고,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이하고 다 입 다물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한통속이 돼가지고 또 선거한다고 하면 그게 결과가 공정하고 바르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뤄온 거 보면 누가 또 장난을 치고 거기에 야합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또 뒷전이고 또 부정한 나라에서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선거보다는 이 부정한 이미 4.15 이 총선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항거하고 월기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도란 선거제도 이런 걸 제대로 잘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건국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미국 시민권자이시죠? 예. 예, 미국 시민권자이신 IBM 우리 컴퓨터 그 IBM CPU 설계자시고 네, CPU, 인베디드 CPU를 회로 설계했죠. 반도체 또 전문가이시죠? 반도체 한 45년 했고요. 예.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법원 연설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50년 전에 69년서 50년도 더 전에 69년에 그 중고등학교 평준화한다고 뺑뺑이를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하향 평준화 돼갖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퀴즈를 내면 뭐 지난다고 그 완전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를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부정선거, 어떤 사람은 유튜브 갖고 부정선거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깊이 파고들면서 제대로 본 거예요. 전에는 그 설마 한국같이 이제 다 성장한 나라가 부정선거를 하겠냐 하고 했다가 진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를 가르쳐 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조금 깊이 들어가서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자기 것을 뺏길까봐 무서워해서 그래요. 잘못 건드렸다가, 공산주의 애들 잘못 건드렸다가 패가망신할까봐 무서워서 서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공산주의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공포를 심어줘요. 공포를 심어줘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무서운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게 85년인가 7년서부터 전교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교조 애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지금 아이들한테, 제가 전교조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학원 선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하는데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 학원 선생이라는 게. 그때 제가 한 5, 6년 전인데, 10년 전인가요? 그때 그 사람은 한 30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된 거야. 은근히 지금 공산주의가 전에는 막 공산주의 혁명한다 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이게 공산주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다 밑에 깔아가지고 평화서부터 뭐 평등서부터 다 좋은 말을 깔아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끝에는 뒤집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제대로 깨우려면 젊은 애들서부터 깨워야 돼요. 젊은 애들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면서 너무 격차가 일어나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된 것 자체에서 공산주의를 하면 완전히 노예가 돼서 희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아야지 한국에 희망이 있는 거고 개개인의 미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계몽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금 되지가 않아요. 그 계몽운동이 크리스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일어나야지만 한국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진짜 크리스천이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 순교까지 각오할 정도로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에 3천만의 그 순교할 수 있는 목숨 건 크리스천들이 생겨나도록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강기동 박사도 만나게 됐고 기도하는 중에 황교안 대표도 만나게 됐고 지금 한 사람씩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기도 응답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를 살리고 하는 선교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을 살리고 무슬림을 살리고 로만 캐톨릭을 살리고 그 다음에 범신론의 인도를 살리고 무신론의 공산주의를 살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